알트릭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데이터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 유형은 각 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알트릭스에서는 크게 5가지 문자, 숫자, 시간 날짜, 논리값, 공간 개체의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열은 하나의 데이터 유형으로만 구성됩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 엑셀 파일에 있는 유형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CSV나 JSON 같은 텍스트 파일은 모두 문자 유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유형을 참조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두 개의 파일을 합치는 조인이나 함수 같은 계산을 위해 함수를 사용할 때나 데이터 유형이 맞지 않으면 이런 빨간색 표시에 느낌표로 되어 있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면은 알트릭스는 뒤에 단에 데이터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는 꼭 잡아주셔야 되는데 에러 나는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유형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SV 파일을 가져오면 CSV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타입이 데이터 유형이 문자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타입을 알맞게 변경시켰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인풋 데이터 브라우즈는 이미 앞서서 배워봤고요. 이번엔 새로 배울 것은 오토필드라는 컴포넌트랑 셀렉트라는 컴포넌트입니다. 먼저 알트릭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스트링, W스트링, V스트링, VW스트링. 스트링은 앞에 W와 V가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W는 영문자 외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중국어, 일본어 등 영문자 외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와이드의 약자인 W가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앞에 V는 베리어블의 약자로서 예를 들어서 10글자로 지정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다. 근데 실제로 보니 5글자로만 되어 있다. 최대 글자 수가 5글자이다. 그럴 때 V가 있는 것은 아무리 10글자로 지정되어 있어도 최대 글자 수인 5글자만 메모리에 올립니다. V가 없는 것은 최대 글자 수가 아무리 5글자여도 10글자 그대로 지정된 그대로 메모리에 올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VW 스트링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글이 포함될 수 있으면서도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숫자 유형입니다. 숫자 유형은 바이트부터 인테저 64까지는 각 범위에 있는 정수, 소수점은 안 되고요. 정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픽스드 데시멀은 각 자리, 음수 부호까지 포함해서 각 자리가 일정한 똑같은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X좌표, Y좌표 혹은 우편번호와 같이 딱 자리가 정해져 있는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숫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블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소수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괄할 수 있는 범위의 숫자가 가장 넓습니다. 다음은 날짜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 유형입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데이트는 연, 월일, 타임은 시분초, 데이트 타임은 연, 월일, 시분초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트를 데이트 타임으로 유형을 변경시킨다. 그러면 원래 있던 연, 월일 뒤에 0시, 0분, 0초가 붙습니다. 하지만 타임을 시분초만 있는 타임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면은 널 값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연, 월일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을 각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시키면은 특정 범위의 날짜만 혹은 시간만 뽑아져 나옵니다. 다음은 논리값입니다. 0 또는 1로 표현할 수 있는 알트릭스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유형입니다. 다음은 스파셜 오브젝트, 점이나 섬, 면 같은 지도에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열입니다. 보통 지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스파셜 오브젝트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다음 데이터 유형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실습에서 하단 부분에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결과 데이터를 보았는데요. 데이터 옆에 메타데이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각 열의 이름, 타입, 사이즈, 소스,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결선을 클릭해 보시면 똑같은 정보, 열의 이름, 데이터 유형, 데이터 크기, 데이터 소스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변경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변경할 때는 컴포넌트를 이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는 select라는 컴포넌트입니다. select라는 컴포넌트는 preparation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select를 연결하시면 바로 열의 이름, 타입,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열의 순서, 열의 이름, 데이터의 유형, 크기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만약에 열의 순서를 바꾼다. 그러면 원하는 열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클릭해서 원하는 자리에 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타입을 변경하고 싶다. 데이터 유형을 변경하고 싶다. 원하는 열의 타입 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드롭다운 하셔서 원하는 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사이즈 변경은 사이즈 부분에서 원하는 숫자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열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리네임 부분에서 그냥 키보드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디스크립션은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에 주석을 달아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오토필드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select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유형이나 크기를 변경시켜 주지만 오토필드라는 컴포넌트는 알트릭스가 각각 열을 스캔해보고 각 열에 맞춰서 가장 많이 포괄할 수 있는 유형 중에 가장 최소 크기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알트릭스가 타입이나 사이즈를 변경시켜 줍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실 것은 널값만 있는 열은 가장 작은 단위의 유형인 불림값, 참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불값으로 데이터를 변경시켜 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용을 원하는 열을 클릭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용해 볼 데이터는 샌프란시스코 2013이라는 CSV 파일입니다. CSV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행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열이라고 해도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유형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릭스 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엑서사이즈 완료된 부분은 왼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비활성화를 시킵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 2로 넘어가셔서 하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란색으로 만들어주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CSV를 볼 수가 있습니다. CSV는 설정창이 조금 다르죠? 얘도 주로 사용되는 거라서 설정창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CSV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리미터, 구분자가 기본값으로 콤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SV마다 구분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분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옵션 5번에서 딜리미터에서 구분자를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이어라는 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리스딕션 네임을 보니까 다 샌프란시스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2013년도에 각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데이터입니다. 베이스 페이부터 토탈 페이 베네피츠까지 급여 정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겸 인, 아웃 카테고리에 있는 브라우즈를 연결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브라우즈를 연결하시고 런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오버타임 페이를 클릭해 보시면 V스트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열에 대해서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게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버튼 옆에 메타데이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각 열의 이름, 타입, 사이즈,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이 연결선을 클릭해 보셔도 좌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페이부터 토탈 페이 베네피츠는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열이지만 CSV라서 다 스트링, 문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숫자로 데이터 유형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SV 같은 경우 데이터 유형을 한 번씩 다 확인해 주시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연결하실 컴포넌트는 프리퍼레이션 카테고리에 있는 오토필드입니다. 오토필드는 알트릭스가 각 열을 스캔해보고 알맞은 타입과 최소의 사이즈로 변경시켜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만약에 열이 몇 개 안 된다 그럼 뒤에 나올 select를 연결하셔도 되지만 CSV 같이 모두 다 문자 유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동 설정인 오토필드로 한번 연결시켜주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결하시고 설정창은 모두 다 체크된 상태로 런 버튼 눌러줍니다. 런 버튼 눌러주시면 오토필드의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때는 앵커를 클릭해 보셔도 되고요. 하단 부분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클릭해 보셔도 됩니다. 원래 V스트링으로 다 되어 있던 것들이 아웃풋에서 보시면 베이스 페이부터 토탈 페이 베네피트까지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 더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라는 열을 보시면 인테저 16, 2013이라는 정수만 있기 때문에 인테저 16으로 변경되었고요. 10번째 노트라는 열을 보시면은 다 불린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린 값으로 된 이유는 브라우저로 다시 클릭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서 두 번째 노트라는 열이 색깔이 노란색으로만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널 100%라고 표시가 됩니다. 모든 행이 널 값이라서 가장 작은 단위의 유형인 불린 값으로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트라는 열은 우리나라 말로 비고 정도이기 때문에 텍스트, 스트링으로 데이터 유형을 다시 한번 변경해 보고 그리고 열의 순서나 열의 이름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비고 열은 보통 오른쪽 테이블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순서도 변경하고 이름, 타입, 사이즈 다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변경하실 때는 같은 프리퍼레이션 카테고리에 있는 셀렉트를 연결합니다. 연결하시면 각 열, 타입, 사이즈가 보이고요. 또 변경된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트라는 열에 대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타입에서 삼각형 모양 드롭다운 해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마지막 VW 스트링, 한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VW 스트링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사이즈도 10글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숫자 10으로 지정해 줍니다. 열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열의 이름을 한글로 비고라고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고라는 열은 테이블에서 맨 오른쪽에 보통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옵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아래 방향 버튼을 클릭 한번 하셔서 맨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unknown이라는 열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unknown은 알트릭스는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인풋 데이터만 갈아 끼면은 마치 엑셀의 매크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열의 이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없던 열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unknown이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없던 열도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열만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V가 있는 것으로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체크를 해제하시거나 체크를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트라는 열을 다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런 버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고라는 열이 맨 우측에 있고 위치에 있고 메타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보시면은 비고라는 열이 맨 아래 있고 타입이 VW 스트링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사이즈도 10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알트릭스를 사용하는데 타입 에러가 났다, 데이터 유형에 관한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필드나 셀렉트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 하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제 실제 화면도 보여주면서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현재님께서요, C나 파이썬에서 엑셀을 읽어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른 파일로 아웃풋하는데요. 혹시 알트릭스 프로그램 내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로 가공해서 아웃풋이 가능한지요? 이게 알트릭스에서 정말 강점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ETL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붙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원하는 대로 전처리나 가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포맷의 형태로 하든 아니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보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노상규님, 재무회계 파트 자료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나요? 너무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저희 RTX의 가장 큰 파트너가 PwC입니다. 네. PwC 직원들은 아예 엑셀을 아예 컴퓨터에 못 깔게 되어 있고요. 와우. 네. 그래요? 네, 야. 모두가 RTX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한국도? 한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 저희가 그래요? PwC 매번 교육 오,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한국님께서요, 브라우저 기능에 전체 통계 이외에 세부적으로 드릴다운 통계 형태로 볼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실제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브라우즈를 통해서 데이터의 빈도수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모든 열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 열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하단 부분에 있는 결과창에서 employee name 이 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열을 딱 클릭해 보면은 이 열에 대한 데이터 품질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우일님, 데이터가 변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변하는지요? 데이터 소스가 변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는지요? 배치 작업이라면 주기 설정이 가능한 건지요? 일단은 저희는 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원본 데이터가 변하면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소스가 변한지에 대한 판단은 제 생각에는 앞부분에서 밸리데이션 같은 뭔가 로직을 하나 추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치 작업을 주기 설정, 이거는 스케줄링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디자이너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RTX 서버라는 제품이나 RTX 스케줄러를 붙이면 주기 설정이 초 단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네. 김근원님께서요, 방금 전체 시트로 아웃풋을 만든 후에 시도별 각 시트를 만들었는데요. 두 번의 과정이 아니라 한 번의 과정으로 전체 시트와 각 시트를 만들 수는 없는지요? 네, 지금은 첫 번째는 전체 시트를 한번 저장을 해봤고 두 번째는 시도별로 저장을 해봤는데 한 번에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포넌트를 두 개를 연결하셔서 하나에는 전체, 또 하나에는 시도별 저장하는 것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설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 POC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견적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동훈님께서요, 인구 구분으로 해서 런을 하니까 에러 크리에이팅 테이블 8490이라는 에러가 떴는데 무슨 상황일까요? 이건 저희도 에러 코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분께서 연결선이 오른쪽으로 안 나오고 밑으로 표시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는지요? 네, 이것도 화면으로 한번 네네.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동훈님께서 알려주신 화면은 아마 다른 워크플로우로 볼게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본인이 화면이나 그런 걸 어떻게 보느냐 편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설정 방법은 흰색 바탕 캔버스를 클릭해 보시면 좌측에 워크플로우 설정창이 뜹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캔버스라는 탭에서 보시면 레이아웃 디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수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수평으로 볼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정원님께서는요. 엑셀에서는 자료의 셀 형식의 속성과 더불어 자료값에 빈 여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전 정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 VLOOKUP 등 비교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요. RTX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화면으로 보여주실 건가요? 네. 네,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화면으로 이제 음성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수 보여주면서 하니까 훨씬 좋네요. 네, 지금 빈 여백이라는 게 만약에 널 값을 뜻한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노트라는 열이 모두 다 널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쉽게 프리퍼레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컴포넌트를 활용하시면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클렌징을 연결하시면 데이터 클렌징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지만 널 값을 문자 유형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만들어주고 또 숫자 유형이라고 하면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보드 사용 없이 단순히 클릭만으로도 클릭만으로도 결과를 널 값에서 빈칸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속성 값의 가운데 스페이스를 뜻하시는 거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클렌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remove unwanted character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자를 없애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all white space 이 부분을 선택하신다면 중간에 있는 속성 값에 있는 스페이스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최성우님, 컨테이너 자체의 크기 조정, 앵커를 조정하는 방법 말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요, 이거는 이게 그 컴포넌트들을 요리조리 잘 해야 네. 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로컬 디스크에 있던 데이터를 RTX 워크플로우에 넣어놓고 RTX 워크플로우 파일로 저장했을 때 로컬 디스크에 있던 파일이 없어지거나 이동됐을 때는 워크플로우 내에서 그래도 불러올 수 있는지 아니면 패스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요? 네, 워크플로우를 이동하거나 파일 경로가 이동이 되면은 경로를 설정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워크플로우를 공유를 한다, 보내준다. 그럴 때는 그 받은 사람은 또 한번 경로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워크플로우에서 이것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장된 워크플로우가 있다. 이 부분에서 옵션에서 익스포트 워크플로우라는 것을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 워크플로우를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워크플로우 패키지 YXGP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면 파일이랑 워크플로우가 같이 저장되면서 경로가 상대 경로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은 경로를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한수님께서요. 워크플로우를 CLI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요? 커맨드 라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장창성님께서요. 현업 사용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현업 사용자가 데이터 타입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나요? 현업이 사용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 그 PPT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 조금 넘는 정도라서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님, 실시간 처리는 사용하지 않고 배치 형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 단위의 데이터 전처리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초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장창성님, 런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플로우와 컨테이너 중
어떤 기준으로 실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 건지요? 테스트할 때는 컨테이너 기준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요거는 뭐 컨테이너별로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지금 런 버튼 누르면 워크플로우 안에 있는 전체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순서가 저희가 이 드래그 앤 드롭해서 캔버스에 올려놓은 순서대로 네.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오케이. 있습니다. 박용우님, 오토필드 실행 후에 원래 타입으로 한 번에 복원이 가능한지요? 규격화되어 있던 예를 들어 인테저 30이라든지 파일 하나를 오토필드를 돌려서 다른 형태로 인테저 16으로 바꾸어 파일 병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복원이 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그러니까 오토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정확한 파일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다면 셀렉트를 이용해서 정확히 한 번에 설정해 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한 번에 복원은 없죠. 일단 오토필드에서 그 적용하는 열을 선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열은 바뀌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보이시는 화면에 메일 혹은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